안녕하세요, 마리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지내며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특히 비자와 안전에 관한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제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정말 이렇게 낯선 나라로 떠나도 괜찮을지 마음 한편에선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늘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 드디어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 한국 대사관을 찾았을 때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하며 혹시라도 놓친 것이 있을까 밤새 확인했죠. 여권을 받으러 갔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자 담당자가 제 서류를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마치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었달까요? 집에서 짐을 싸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특히 비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할수록 더 복잡해 보였어요. 기간은 어떻게 되고 연장은 가능한지 어떤 제약이 있는지 머릿속이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비자가 발급되었을 때는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싶었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은 언제나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공항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돌아오라는 말이었죠. 비행기 안에서는 한국어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과 자기소개를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경험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감정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다시 한번 긴장이 밀려왔어요. 심사관이 여권과 비자를 확인하고 저를 쳐다봤을 때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그러나 이내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처음 마주한 한국의 밤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사전에 예약해둔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이 마치 저를 환영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 왔구나. 새로운 시작이란 언제나 이렇게 설레면서도 두렵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처음으로 맞이한 한국에서의 밤은 생각보다 더 외로웠어요. 낯선 방, 낯선 소리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 커튼을 열자 서울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빽빽이 들어선 건물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정말 제가 꿈꿔왔던 그 한국에 와 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호텔에서의 첫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바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지도를 계속 확인했죠. 주소를 스크린샷으로 찍어두고 혹시 길을 잃을까 걱정했습니다. 역에서 나와 길을 찾는 동안 몇 번이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결국 한국인 학생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친절한 분이 직접 사무소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처음 느낀 한국인의 친절함이었죠.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예상보다 훨씬 붐볐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줄을 서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지만 다행히 외국인을 위한 안내문이 여러 언어로 준비되어 있어 절차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담당 공무원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친절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자 영어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려주셨고 지문 등록과 사진 촬영 과정도 어렵지 않게 마쳤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외국인 학생을 위한 가이드북을 건네주시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신 점이었어요. 등록증을 기다리는 동안 학교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생각보다 작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마음에 들었어요. 룸메이트는 같은 유럽 출신이 아닌 아시아 국가 출신 학생이었는데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기숙사에서 만난 첫 한국인 친구는 신입생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민지였어요.
민지는 제가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러 같이 마트에 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물어보며 많은 관심을 보여줬죠.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대학교 국제처를 방문했을 때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담당자는 신입 유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일정과 한국어 수업 등록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비자 관련 안내에서는 학기 중에 기간이 만료되면 미리 연락을 주겠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휴대폰 개통하고 은행 계좌를 만들고 모든 과정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놀랍게도 많은 시스템이 외국인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어 안내문은 기본이고 심지어 몇몇 직원들은 간단한 인사말을 제 모국어로 건네기도 했어요. 첫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유일한 금발의 외국인으로 눈에 띄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한국 학생들이 먼저 다가와 질문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자고 제안해 주었죠. 이런 작은 친절이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많이 줄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중 어느 날 이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비자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불안감이 다시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이제 겨우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혹시 비자 문제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메일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비자 연장 관련 안내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 짧은 제목이 주는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제 비자 기간이 3달 후에 만료되니 미리 연장 절차를 밟으라는 안내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얼마 전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같은 유럽 출신의 마르코라는 친구가 비자 문제로 강제 출국당했다는 소문이었죠.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이야기는 유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공포 스토리가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비자가 만료되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에게 비자 문제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민지는 걱정하지 말라며 국제처에서 모든 것을 도와줄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에 약간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서류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국제처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담당자분이 밝은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비자 연장에 대한 걱정을 말씀드리자 생각보다 훨씬 상세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부터 절차, 주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대학에서 직접 추천서를 작성해주고 필요하다면 출입국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해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튿날 아침 구청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외국인 등록증에 등록된 번호로 비자 만료 전 연장 절차를 안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팸인 줄 알았지만 확인해보니 실제로 지역 구청에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보내는 공식 안내문이었어요. 한국어와 영어 2가지 언어로 작성된 그 메시지를 읽으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불안해했던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유학생들을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보호하고 도와야 할 구성원으로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손님이 아닌 가족처럼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비로소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그 주말 기숙사에서 만난 다른 유학생들과 비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국 출신의 린이라는 친구는 자기도 처음에는 비자 때문에 많이 걱정했었다고 털어놨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과정이 생각보다 수월했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유키는 오히려 한국의 비자 시스템이 자국보다 외국인 친화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안심이 되던 차에 학교 이메일함에 또 하나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비자 정보 오류 확인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일 내용을 확인해보니 제 외국인 등록증에 학교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있으니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다시 방문해야 한다는 안내였어요. 순간 모든 안도감이 사라지고 다시 불안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이미 한 번 경험했지만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곳이었어요. 게다가 오류 수정을 위해서는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혼자서 그 복잡한 과정을 처리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민지는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일찍 저와 함께 가주겠다고 했어요. 아침 6시에 만나자는 제안에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약속대로 민지가 기숙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표정의 저와 달리 민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함께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향하는 길,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누군가가 곁에서 지켜준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새벽 6시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0명은 넘어 보였어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줄의 맨 뒤로 안내해 주었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민지는 제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기도 고등학생 때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갔었는데 비자 문제로 고생했다는 경험담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민지가 왜 이렇게 기꺼이 도움을 주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누구나 낯선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3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저희 차례가 되었습니다. 민지는 능숙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통역을 해주었어요. 담당 공무원이 제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죠. 그러나 다행히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오류 수정은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였고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지가 물었어요. 점심 먹을래요? 라고요. 그 순간 느낀 감사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통역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지지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우리는 근처 한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저는 한국의 비자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고 국제처의 자료들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한국 정부가 실제로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외국인 전용 상담 창구와 다국어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유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자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혹은 앞으로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친구들이었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겪은 이 과정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면 어떨까?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비자 정보 공유 그룹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기숙사 친구들 몇 명만 초대했는데 곧 다른 학교 유학생들까지 합류하게 되었죠. 제가 직접 경험한 비자 연장 과정,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민지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 버전도 함께 올렸고요. 놀랍게도 이 작은 커뮤니티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많은 유학생들이 비자 관련 정보를 찾고 있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지역 출입국 사무소의 대기 시간을 공유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필요한 번역본을 올려주기도 했죠. 이렇게 모인 정보들이 새로 한국에 오는 유학생들에게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몇 주 후 학교 국제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커뮤니티 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공식적인 협력을 제안하셨습니다. 유학생 오리엔테이션 때 비자 관련 세션을 맡아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죠.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오리엔테이션 날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새로 온 유학생들 앞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가며 발표하는 제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발표를 마치고 여러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학생이 다가와 안심이 됐다고 말해주었을 때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유학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나누면서
저 역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비자 문제로 불안해하던 그 말이 나는 이제 다른 유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말할 때도 더 이상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비자 연장 시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절차도 확실히 알고 있었죠. 심지어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직원들과도 안면이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자 연장을 무사히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요.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고 한국에서의 생활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비자 문제로 불안해하던 첫 학기와는 달리 이제는 한국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학당 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하게 되었고 한국 친구들과의 대화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등록증을 내밀 때마다 느끼던 긴장감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어느 날 기숙사 로비에서 낯선 여학생과 마주쳤습니다. 갓 한국에 도착한 듯한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죠. 불안해 보이는 표정이 예전의 저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 벨기에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어요. 저와 같은 유럽 출신이라는 공통점에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소피아는 저와 마찬가지로 비자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특히 외국인 등록 절차가 복잡하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 순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민지가 해주었던 것처럼 저도 소피아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같이 가주겠다고 제안했죠. 다음 날 아침 소피아와 함께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길이 되었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모두 알고 있었죠. 소피아에게 모든 과정을 설명해주며 통역도 해주었습니다. 작년에 민지가 저에게 해주었던 것처럼요. 이렇게 도움의 연결고리가 이어진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소피아의 일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한국 시스템에 잘 적응했느냐고요. 저는 웃으며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다른 유학생들을 돕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소피아는 깊이 공감하며 들어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소피아는 우리 비자 정보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멤버가 되었습니다. 벨기에 출신 학생들을 위한 정보를 번역해서 올려주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담도 공유했어요. 점점 더 많은 유학생들이 합류하면서 커뮤니티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서로를 지지하는 공간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학교 국제처에서도 우리의 활동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저희의 의견을 물어보았고 비자 관련 워크숍을 함께 기획하자는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도움에서 시작된 활동이 점점 공식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 신기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지역 구청에서 열린 외국인 주민 간담회였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외국인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듣는 자리였어요. 저는 유학생 대표로 참석해 비자 시스템에 대한 소감과 개선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이 외국인을 단순한 방문자가 아닌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여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간담회 이후 구청에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용 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다국어 안내 서비스도 강화한다고 발표했어요. 제가 제안한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여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큰 안정감을 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의 비자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복잡한 절차에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었고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움을 기꺼이 제공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죠. 어느새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신입 유학생들에게 비자 멘토로 불리게 되었어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국제처 선생님들과도 친분이 생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불안해하던 그 마리나가 이제는 다른 유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비자 연장을 두 번째로 마치고 나오던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저에게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거리를 걷다 보면 익숙한 얼굴들과 마주치고 동네 가게 사장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반에는 안정적인 비자가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이곳에 머물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었기에 진정한 정착이 가능했습니다. 어느덧 유학 생활도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 이제는 일상 대화는 물론 학술적인 토론까지 가능해졌어요. 비자 문제로 불안해하던 그때와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특히 행정 절차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죠. 이제는 오히려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시스템을 설명해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국제처 선생님의 제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안내책자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비자 관련 파트를 맡아 직접 내용을 작성했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불안함과 혼란을 떠올리며 최대한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였어요. 책자 발간 기념으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교 총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국제화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의 유학생 지원 시스템에 대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제 경험담을 진솔하게 나누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이 보여준 자발적인 도움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 행사를 계기로 학교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로 고민하는 유학생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물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항상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요.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놀랍게도 다른 대학의 유학생들로부터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연장 절차에 대해 물어보거나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는 메시지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눔으로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갔어요. 소셜미디어 그룹은 이제 10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커뮤니티가 되었고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도 갖게 되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구청의 담당자들을 초청해 직접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유학생들은 더 이상 시스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관계자들은 유학생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법무부에서 주최한 외국인 정책 간담회였어요. 저는 유학생 대표로 참석해 비자 시스템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정부 관계자들이 메모를 하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 사회의 개방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정말 놀랍게도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이 개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든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 의견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여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한국에서 취업을 시도해 볼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가 바로 비자 문제였죠.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국제처에서는 취업 비자로의 전환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해 주었습니다. 다양한 비자 종류와 각각의 요건,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별 취업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수한 외국인 인재의 국내 정착을 장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학교의 글로벌 취업 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외국인 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비자 전환에 필요한 서류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감사했던 것은 외국인을 적극 채용하는 기업 목록을 제공해 주신 점이었어요. 취업 준비와 함께 제가 만든 유학생 커뮤니티의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제가 졸업한 후에도 이 활동이 지속되길 바랐기 때문에 후배 유학생들 중에서 리더를 양성하기 시작했어요.
비자 정보 세미나를 함께 기획하고 상담 활동에 참여시키며 경험을 쌓게 했습니다. 이렇게 도움의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랐어요. 졸업을 2달 앞둔 어느 날 한 기업으로부터 면접 제안을 받았습니다. 국제 마케팅 부서에서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포지션이었어요.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것은 역시 비자 문제였습니다.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불안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그곳에서 취업 비자 요건에 대해 상담을 받았어요. 담당자는 제 상황을 듣고 어떤 비자가 적합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외국인 취업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였어요. 한국 정부가 외국인 인재의 국내 정착을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면접 당일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어요.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과 비자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물어보셨죠. 저는 솔직하게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많은 도움을 받아 잘 적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유학생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면접관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가는 모습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일주일 후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합격 통보와 함께 회사에서 비자 전환을 위한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법무법인과 연계하여 비자 취득을 위한 법률 자문까지 제공해준다고 했어요. 그 순간 느낀 안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큰 장애물이 사라진 기분이었죠. 졸업식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학교 국제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학생 대표로 졸업사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거절하려 했지만 국제처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졸업사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의 3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 느꼈던 불안감부터 지금의 자신감까지 그 변화의 과정을 글로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졸업식 날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긴장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객석에서 응원하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가며 졸업사를 낭독했죠. 특히 강조했던 것은 한국의 유학생 지원 시스템과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 모든 요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졸업 후 첫 출근일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학생이 아닌 직장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사원증을 목에 걸고 오피스 빌딩으로 들어서는 순간 문득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불안했던 그 말이 나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회사 생활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업무 환경, 회사 문화, 직장 예절 등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유학 생활에서 익힌 적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자 관련 경험을 통해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게 된 것이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외국 클라이언트들에게 한국의 시스템을 설명할 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취업 비자를 받은 후에도 저는 유학생 커뮤니티 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취업 비자로의 전환에 관한 정보도 함께 공유했어요.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비자 상담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가끔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동행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시 나누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에 온 지 한 달 된 베트남 유학생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비자 문제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언어 장벽까지 더해져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저는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도 함께 가주었어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 학생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차 직장 생활을 마치고 회사에서 저를 유럽지사로 파견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고향에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출국을 준비하면서 문득 든 생각은 이제 한국은 제게 제2의 고향과도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동안 제가 운영해온 유학생 커뮤니티의 리더십을 후배들에게 제대로 물려주는 일이었죠. 유럽 파견을 앞두고 커뮤니티 운영을 이어갈 후배들과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3명의 유학생이 앞으로의 활동을 맡기로 했어요. 중국에서 온 린, 말레이시아에서 온 아이샤,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엘렌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경험과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다른 유학생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카페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동안 문득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두렵고 낯설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린이 물었습니다. 마리나는 처음에 뭐가 가장 힘들었어요? 라고요. 생각해보니 비자 문제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도움을 주었던 민지였어요. 민지는 이제 대학원생이 되어 있었고 우연히 그 카페에 들렀다가 저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민지를 우리 자리로 초대했어요. 민지에게 제 유럽 파견 소식을 전하고 새로운 커뮤니티 리더들을 소개했습니다. 민지는 제가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불안해하던 제 모습을 기억하며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민지의 그 말에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실 민지가 아니었다면 제 한국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도움의 손길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거죠.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지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특별한 관광지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이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비자 문제로 불안해할 때 국제처에서 먼저 연락을 준 것,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준 것, 민지가 새벽에 함께 줄을 서준 것. 그 모든 경험이 제게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파견 출국 하루 전날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석양이 물드는 강물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은 제게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닌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곳, 제가 속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바로 안정적인 비자 시스템과 그 속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구석구석이 추억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으니까요. 특히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있는 건물을 지나칠 때는 웃음이 나왔어요. 한때는 그곳이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추억이 담긴 장소가 되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하자 린, 아이샤, 엘렌이 깜짝 환송회를 준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들은 커뮤니티를 잘 이어가겠다고 약속했고 제가 돌아오면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민지도 함께 나와 있었어요. 세 번째 만남이지만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3년 전 불안한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던 그 공항에서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떠나게 되었으니까요. 비행기 창문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자는 단순한 체류 허가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라는 것을요. 유럽 지사에서의 근무가 시작되고 제 업무 중 하나는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직원들의 정착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비자 신청부터 한국 생활 적응까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특히 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비자 문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어느 날 한국으로 발령받은 신입 직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괜찮을까요? 라고요. 그 순간 3년 전 제가 했던 똑같은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겠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은 당신을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그곳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그곳에서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 직원의 얼굴에서 안도감이 번지는 것을 보며 저 역시 처음 한국에 갔을 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주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 안전하게 느끼는 것, 소속감을 갖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한국은 저에게 그런 곳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파견 근무가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으니까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직원들, 구청의 담당자들, 회사의 동료들, 그리고 제가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유학생들. 그들은 모두 제가 한국에서 안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진정한 안전함이란 결국 어디에 있든 소속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의 비자 시스템과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저는 그런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안전함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